바이오를 혼자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바이오 투자학교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무료 리포트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5월부터는 굵직한 학회들이 개최되며 바이오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분기 리뷰에서 힌트를 찾고 2분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특집 리포트를 보내드리니 아래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워낙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라이 릴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기업하고 그리고 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일라이 릴리 주가 모습을 보면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이 각도가 훨씬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조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은 현재 이제 7천억 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가 향후에 이제 1조 달러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죠. 어찌됐건 이제 최근에 1년 사이에 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최근 5년 동안 500%가 올랐는데 최근 1년 동안 거의 한 130, 140%가 올랐으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오른 폭만 보면은 이 거대한 기업이 대단히 컸다라는 거고요. 일라이 릴리 기업은 1876년도에 설립을 해서 정확히 올해 148주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히스토리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라이 릴리 기업의 역사와 또 성공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이혜진의 바이오 오디세이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생한 바이오 빅파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암흑기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데요. 일라이 릴리도 2010년부터 14년까지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겪고 있는 특허 만료, 새로운 블록버스터급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약간 공백기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매출액하고 EPS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로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점차 매출과 이익이 안정되면서 2017년에는 매출액이 8% 조금 상승을 하고 상승하게 된 이유는 항암제, 시람자라든가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 그리고 면역질환 치료제 탈츠, 그 외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스 등의 신규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턴어라운드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일라이 릴리는 당뇨병 치료제 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가 신경퇴행 질환, 면역 질환, 통증 치료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인 심혈관 의약품으로는 휴마로그라든가 휴말린, 자디앙스. 그러니까 휴말로그 같은 경우에는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그런 유사체 인슐린입니다. 휴말린이라는 치료제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당뇨병 환자용 DNA 재조합 인슐린 제품 브랜드이고요. 자디앙스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트루리시티, GLP-1 유사체이고요. 그 다음에 마운자로는 너무 유명하죠.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그 다음에 젯바운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자로하고 젯바운드는 GLP-1, 그 다음에 GIP, 이렇게 듀얼 아고니스트 두 개의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그런 작용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로
이제 알림타가 있고요. 알림타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그다음에 시람자는 간암, 위암, 항암제이고요. 얼비투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질환 치료제로는 탈츠, 그다음에 올루미안트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 제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자이프렉사는 조현병 치료제고요. 그다음에 프로작이라든가 신발타 같은 항우울증 치료제. 그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ADHD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치료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인 도나네맙의 임상 3상을 마치고 지금 치료제 승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에 자문위원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종합해 보면 알츠하이머라든가 그다음에 암이라든가 면역질환, 그다음에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품별 매출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당뇨병 치료제하고 비만 치료제가 거의 6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야의 매출 성장률이 36%입니다. 그런데 전체 매출 성장률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일라이 릴리로서는 항암제 분야를 더욱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 항암제 분야가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장률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분야를 더욱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저널 란셋에 게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성인 8억 8천만 명이 비만으로 추정이 되고요.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1억 5,900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골드만삭스의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요. 항비만 치료제가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의 시장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미국의 비만을 낮춤으로 해서 GDP 성장률을 1%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비만 환자들이 생산성이 낮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면은 비만 환자들의 생산성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GDP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약 1,000만 명에서 7천만 명의 미국 인구가 2028년까지 GLP-1 계열로 치료를 받고 또 이들의 체중이 10%, 15%, 20% 정도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 경제의 성장,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GDP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 뉴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의 히스토리를 잠시 살펴보면 페스틴이라는 물질이 1950년대 승인되어서 식욕 억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는 펜펜이라는 약물과하고 병용으로 큐시미아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고혈압 이슈가 제기되면서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에는 토피라메이트라는 약물하고 똑같이 병용으로 다시 비만 치료제로 승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암 유발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또다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스틴 단독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후에 2014년에 콘트라브라는 약물이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약물도 마찬가지로 혈압 상승 부작용하고 비만 효과가 미미해서 상업화에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나오면서 드디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처음에는 싹센다가 나오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미미합니다. 56주에 7.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요. 위고비는 68주에 약 15%의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3년도에 일라이 릴리는 GLP-1, GIP, 듀얼 아고니스트를 타깃하는 젯바운드를 상업화하게 되는데요. 72주간 고용량 15mg으로 약 20.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에 신약 승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1억 7,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치료 효과를 보시면은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린 그 큐시미아가 의외로 치료 효과가 괜찮습니다. 부작용이 많아서 퇴출이 되긴 했지만요. 그리고 싹센다는 치료 효과가 그나마 다른 물질보다는 좀 괜찮았던 편입니다. 그렇지만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위고비가 나오면서 제대로 된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젯바운드가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가 드디어 화랑을 맞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타겟별 비만 치료제 임상 파이프라인 건수를 보면은 GLP-1 계열 약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GLP-1 단독, GLP-1과 GIP, 또 GLP-1, GCG 등 다양한 약물들이 GLP-1이라는 그런 기전을 중심축으로 해서 연구 개발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향후의 경쟁 상황. 지금은 워낙 이제 그 위고비하고 젯바운드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는 어떻게 발전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임상 3상에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임상 3상에 제가 네모를 쳐놨지만 거의 대부분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임상 3상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중장기적, 그러니까 2028년, 9년까지는 대부분 이 두 회사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겠구나라는 것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세대 인크레틴, 그러니까 식사 후에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GLP-1과 같은 그런 호르몬 계열의 호르몬은 피하 주사형 약물인 레타트루타이드가 일라이 릴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약물입니다. 현재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결과를 보면, 치료 효과를 보면은 8mg 주사로 24주간, 여기서는 24주간이라는 그런 기간이 좀 중요한데요. 24주간 동안 17.3%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약물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타트루타이드의 치료 효과는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카그리세마보다도 치료 효과가 더 좋은데요. 카그리세마 같은 경우에는 32주간 치료로 15.6%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큰 문제가 없다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일라이 릴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약간 더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 경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그루타이드와 카그릴린타이드 이 두 개를 합친 카그리세마에 현재 이제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규모 임상 3상이 2026년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7년 정도에는 발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라이 릴리의 일일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그리프론의 임상 3상을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7년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나오는 건 2028년부터 신약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하고 같이 임상하고 있는 현재 GLP-1하고 GCG 듀얼 아고니스트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임상 3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 그러면 중국에서 신약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암젠, 화이자, 로슈 등 이런 쟁쟁한 회사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알티뮴이라든가 특히 이 바이킹 같은 회사는 비만 치료제 효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회사에게 인수가 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GLP-1 계열 약물들이 대부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물질로는 GDF15라는 이 물질이 현재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GLP-1 계열보다도 더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IP, GLP-1, GIP 호르몬은 혈당 의존적으로 장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인데요. 뇌에는 식욕감퇴 작용, 그 다음에 위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면서 장 운동도 억제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조금 더 늦게 배출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에서는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음식물이 많으니 더 이상 당이 필요 없다라고 간에게 신호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소화가 되면서 혈관에 많은 당들이 흘러다니게 됩니다. 이 당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각 세포에게 필요로 하는 이 당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을 전달하는 전달체가 바로 인슐린인데요. 이 인슐린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즉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자는 베타세포하고 또 알파세포로 분리가 됩니다. 인슐린 분비되는 것은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이 베타세포에서 분비된 인슐린으로 하여금 혈관에 있는 당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각 세포들로 당을 끌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이 세포질에서 분해가 되면서 세포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요원인 ATP로 분해가 되는 거죠. ATP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ATP를 가지고 각 세포는 필요로 하는 이제 세포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2024년 일라이 릴리의 매출 가이던스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34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약 20% 성장을 한 수치입니다. 올해도 약 20% 정도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가이던스로는 414억에서 416억 원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EPS는 작년 6달러에서 12달러 정도로 100%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라이 릴리의 핵심 경쟁력을 요약해 본다 그러면 혈당 조절 한 분야에서 거의 100년 이상 꾸준하게 연구 개발도 하고 브랜드 파워를 키워왔다라는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923년 최초의 인슐린 생산부터 2023년 젯바운드가 나오기까지 100년 동안 한 우물 파기를 우직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2022년 토론토 대학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한 후로 일라이 릴리는 다양한 개방형 혁신 신약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외부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또 한 가지의 핵심 경쟁력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높은 R&D 비용입니다. 2022년도에 71억 달러의 R&D 비용을 사용했는데 2023년도에는 93억 달러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율로 본다 그러면 27%입니다. 그래서 빅파마들이 대부분 20%에서 25% 사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3년도에 매출 그 전체 비중도 R&D 비중 금액도 늘렸거니와 비중 자체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포트폴리오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되는데 일라이 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은 기둥은
비만 당뇨 치료제로 기둥을 잡고 있으면서 항암 치료제라든가 또 면역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들에 대한 연구 개발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 4분기 젯바운드의 높은 매출액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매출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매출 성장률을 11%로 봤었는데 이것을 20%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일라이릴리의 매출액은 9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젯바운드의 매출 연평균 성장률은 50%에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매출 성장률을 더 상회하느냐 어떠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은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EPS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올해 EPS 성장률은 100%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025년도에도 약 46%, 그 다음에 2026년에도 30%의 상당히 높은 EPS 성장률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죠. 나중에 그 다른 회사들하고 빅파마들하고 비교해서 그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이 밸류에이션과 관련한 말씀을 드릴 텐데 2030년이 되어도 EPS 성장률이 1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PER을 줄 수 있는 규모냐면 거의 25배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일라이릴리는 당분간은 굉장히 높은 PER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빅파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 PER 지수를 보면 63배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 평균이 한 15배에서 13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PSR, 그러니까 시가총액하고 매출액하고를 비교한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 4배 정도의 PSR을 받고 있는데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20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미래의 성장성을 받을 만큼은 어느 정도 받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치 평가를 해보면 일라이릴리의 핵심 경쟁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경쟁력이 빛을 발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주가 500%, 최근 1년 동안 거의 130% 이상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포워드로 본다 그래도 PR이 63배. 빅파마가 이렇게 60배 이상을 받은 적이 없죠. 기이한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PSR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요. PSR 같은 경우에도 트레일링으로 본다 그러면 20배, 그리고 포워드로 본다 그러면 14배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빅파마가 현재 4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라이릴리가 대접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30년 10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의 약물뿐만이 아니라 임상 3상에서 가지고 있는 약물의 경쟁력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는 저도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올해 매출 가이던스인 400달러 수준에서 416억 달러 수준을 훨씬 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EPS로 본다 그러면 12달러를 훨씬 더 상회하느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계속 분기 실적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 승인과 관련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라이릴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당분간 주가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PER은 높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PER이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횡보를 하면서 향후에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아마 시장은 지켜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숫자를 보면서 진입하는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라이 릴리에 대한 분석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기업 탐방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는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